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본인 과거 지역구였던 성동에서. 친명 쪽에서는 이른바 친문 고사 작전도 있는 듯 견제 세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권에 컴플렉스 있냐? 과거 발언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묶어서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과거 군 하나회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이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이걸 멈춰 세우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런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운동권 청산입니다. 특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수락연설 때도 이걸 수차례 강조했었는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출세를 위해 92학번 73년도생인 고시 공부한 한동훈 위원장 동시대 선후배에게 미안함을 갖는 게 A다. 운동권 컴플렉스 아니면 그만해야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종석 전 실장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현정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자,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는 열심히 독자와 싸웠는데 당신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제 586들이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한 70명 되는 지금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자,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았고 저도 같은 학생 운동을 했지만 그는 그 당시에 그때의 어떤 맡겨진 임무 본인의 결단에 따라 한 겁니다. 자, 그때 도서관에 있었던 사람들요. 경제계에 진출해서 정말 우리나라 먹거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제 친구들 많습니다. 자, 그때 의사가 돼서 열심히 지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조인이 돼서 나름대로 법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임종석 전 의원만 본인이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본인은 그거 이유로 해서 나중에 비서실장 되고 최연소 국회의원 되고 다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본인의 누릴 걸 다 누린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그냥 사법고시 공부했다라고 비판하는 거 저야말로 전형적인 선민의식인데. 자, 그렇다면 임종석 의장의 논리라면 1980년 5.18 사태가 이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러면 사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요? 그럼 그분은 왜 그때 이 운동을 나서지 않고 왜 그럼 사법고시를 준비했나요? 그런 분 자체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다 당시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다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헌신해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일을 했고 나는 그래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그때 당시에 사법고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자격이 없다? 그거야말로 아주 나쁜 선민의식이죠. 다시 한번 자막을 주세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의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최진봉 교수. 왜냐하면 송 전 대표도 구속 수감되기 전에 돈봉투 사건으로 연일 그 한동훈 위원장 혹은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아니 나는 전세 사는데 본인은 고급 아파트 살지 않냐 혹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피와 땀 흘려서 노동운동 근로소득 제대로 받아본 적 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것 또한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이게 마치 출세위에서 고시 공부하고 본인만 생각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렇게 이제 반발하는 이유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대통령도 그렇게 586 운동권 패거리 정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운동권이나 586
586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누렸던 거 분명하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정치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을 불러오는 게 결국 이제 586이나 운동권에서 일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노동 현장이든 아니면 그게 운동권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양측 다 저는 상대를 존중하고 예를 들면 뭐 검사로든 판사로든 아니면 기업가로든 성공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한 거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운동권하고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해서 그런 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서로가 존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진짜 죄송한데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 임 전 실장이 얘기했던 컴플렉스까지 나갈 필요가 없고 어떻게 총선 전략이 운동권 청산이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마치 수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임 전 실장 말도 부적절하다 보시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어떤 586 세력들 뭐 소위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 그걸 하나의 민주당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자격지심을 갖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는 좀 그런 말을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지적하고 할 수는 예. 있지만 586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운동한 게 잘라야 될 이유는 아니다. 뭐 공천 결격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만 대신하겠습니다.